자, 오늘 할 거는 중간고사 파이널 문제인데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문제를 첫 번째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접어서 했을 때 각 C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접었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는 서로 같을 거야. 그래서 접었다라고 한다면 항상 어디가 같은지 확인을 꼭 해보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각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A 플러스 21이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180도니까 A 더하기 A 더하기 21, A 더하기 21은 뭐가 되냐면 180. 그러면 따라서 3A 더하기 42는 180이니까 3A는 138이 되어서 A는 뭐가 되냐면 46이 될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은 뭐냐면 각 C의 크기이기 때문에 46 더하기 22를 해주니까 총 계산해주면 얼마다? 67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67.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각 ADE가 100도이고 선분 AB랑 선분 BC랑 CD랑 D랑 같다라고 되어 있고 A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A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X라고 두면 여기도 X가 되겠지? 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이 같으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는 2X. 왜?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거를 쓰고 여기서 다시 이거를 해주면 이게 2X가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 각이야. 요 각은 요 삼각형의 한 외곽이거든? 그러면 빨갛게 칠한 삼각형의 외곽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3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여기도 뭐가 되는 거냐면 3x가 되겠지. 그러면 전체 이제 삼각형 ADE로 보게 되면 x 더하기 3x 더하기 100을 하면 이게 180이고 그러면 4x는 80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2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끝. 자, 다음 문제.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선분 AB랑 선분 AC가 같다. 이거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니네 이거 한번 바로 구하면 각 B하고 각 C는 72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72도. 자,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반띵을 하는 거기 때문에 36이 될 거고 그러면 각 A, C, E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총 108도라는 값이 나와. 그럼 108도인데 각 A, C, D의 크기는 108도의 4분의 1배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27이 되겠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은 이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삼각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더한 게 180이야. 그러면 36 더하기 72 더하기 27 더하기 x가 뭐가 되냐면 180. 그러면 따라서 108, 135니까 x를 계산해주면 45도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직각삼각형 ABC에서 이등분선과 만나는 점을 D. 그래서 얼마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AD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A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쓸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90도. 자, 선분 BD는 이 두 삼각형의 공통변 그 다음에 요렇게 갖고 90도 90도야. 그래서 따라서 요 두 개는 뭐가 되냐면 RHA 합동. 그럼 RHA 합동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를 X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내린 것도 X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X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형 ABD에다가 BCD를 더하면 ABC가 되지. 다시 삼각형 ABD에다가 삼각형 BCD를 더하면 삼각형 ABC.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x,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그러면 좌변을 2를 곱해서 다 계산해주면
여기는 16x고 여기는 48이 나오거든. 따라서 x는 뭐다? 그렇지,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다음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CA랑 CB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B하고 각 A의 크기는 45도인 걸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45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각, 그 다음에 공통변, 그리고 한 변이 같아. 따라서 얘는 R, H, S 합동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길이도 4인데, 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렇게 해서 가져오면 90도, 45도, 45도거든? 그러면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래서 이 길이도 뭐가 되냐면 4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서 계산해주면 8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면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자, 외심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거 어떻게?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리고 나서 어디가 지금 각의 크기 나와 있고, 그래서 OBC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보면, 자, 65도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랑 요거 보게 되면 이 각의 크기가 25도일 겁니다. 거기에 선분 OA랑 선분 OB도 같기 때문에 각 OAB의 크기도 몇 도가 되냐면 65도이거든. 그러면 각 CAB의 크기는 얼마인 걸 알 수가 있냐면 40도인 걸 알 수가 있어. 40도. 그래서 여기 각의 크기는 얼마다? 40도.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OBC니까 이거를 X라고 두고요. 그러면 OB랑 OC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X거든? 근데 거기서 이게 빠지니까 여기는 X-25가 될 거야. 그러면 따라서 삼각형 ABC의 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40 더하기 65 더하기 X, X-25는 얼마가 되냐면 180. 자, 그러면 지금 보면 2X 더하기 80은 180이어서 2X는 100. 그러면 X는 얼마다? 50도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AOB의 크기가 지금 뭐냐면 110도래. 그래서 BOC하고 COA가 11대 14. 그러니까 비례 배분에 관련된 문제인데 ABC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이 각의 크기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AOC가 뭐냐면 지금 이거지. 14. 그러면 자, 전체 한 바퀴가 360도인데 거기서 110도 날라갔잖아. 그러면 250도를 11 더하기 14에다가 거기에 14만큼 가져오는 거거든. 그래서 총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40도가 나와. 그럼 외심은 이 각의 2배를 하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게 이거 X니까 그거의 2배를 하면 이게 140도가 되어서 X는 얼마가 되냐면 70도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너희들이 만약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자, 내심은 성질이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생각을 하면 A, A, B, B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각을 이렇게 해서 쪼개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다 더하면 180도니까 2A, 2B, 60은 뭐다? 180. 그래서 다 나눠버리면 A 더하기 B는 60.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A, D, B 요 각은 요거랑 요거의 합이라서 앞에 거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60이고요. 그 다음 것도 같은 방법을 보면 B 더하기 60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20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얼마였어? 그래, 60이잖아. 그래서 총 더해주면 얼마다? 180도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문제를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심이야. 자, 내심에서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식, 중요한 공식
2분의 4저번의 반지름에다가 삼각형의 둘레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야.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 36. 자, 이거 날리면 36R은 108이 되기 때문에 R은 얼마가 되냐면 3. 그러면 R이 3이기 때문에 구하는 건 4저번의 넓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계산해주면 9파이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외심, 내심 이렇게 있어서 이 다음의 각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내심은 뭐냐면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하는 거고, 외심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각 여기가 이렇게 보면 A, B, C인데 각 B, O, C는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냥 152거든. A의 2배. 그러면 자, 선분 OB랑 선분 OC가 같아서 180에서 152를 빼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19도가 되는 거예요. 19도. 자, 거기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각 AB 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각 ABC의 크기는 180도에서 76을 빼서 마찬가지로 2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50인데, 이 52이기 때문에 아까 내심이 뭐라 했어? 반띵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반띵하니까 얼마냐면 2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6 마이너스 7이니까 계산해주면 얼마다? 19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4저번, 그러니까 선분 ABC와 선분 AB가 지름으로 하는 원 O가 있는데 거기에 ABC가 외저번이다. 그러니까 선분 AB가 지름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 말의 의미는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 걸 얘기합니다. 직각삼각형. 그리고 그래서 외저번의 반지름과 내저번의 반지름이 각각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내저번의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내리게 되면 이게 다 뭐가 되냐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과 같아져. 자, 거기에 이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접선까지 이르는 거리라면 이게 A 더하기 B가 되거든. 그러면 A 더하기 B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외저번의 지름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에 삼각형의 둘레, 그러니까 일단 빗변, 그 다음에 다른 변, 이렇게 해서 더해주게 되면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게 아까 뭐냐면 14였잖아. 그런데 14가 하나 더 있지. 그래서 총 계산해주면 32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확장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2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한 줄로 서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부부가 서로 이웃해서 설 경우, 자, 설마 부부의 단어의 뜻을 모르는 아이는 있지는 않을 거야. 누구야? 엄마 아빠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붙어 있으래. 그러면 이웃이라는 거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한다?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요. 거기에 2명의 자녀가 더 있으니까 총 몇 명이냐면 3명을 나열하는 거랑 같아질 거야. 근데 이게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지만 아빠 엄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총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어떤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A는 불합격, B와 C는 합격이래. 그러니까 A만 불합격이니까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라는 거는 불합격 확률은 1에서 5분의 3을 빼라는 거야. 그러면 A는 불합격 확률이 5분의 2. 자, B는 합격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C도 합격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총 그러면 계산해주면
3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6명의 학생이 각각 1개의 깃발을 들고 있다. 이 6개의 깃발을 들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모두 몇 개이냐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풀고 나서 주의사항도 하나 얘기할게요. 이 6명이니까 깃발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야. 그러면 이 2가지니까 한 사람당 2가지니까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총 6번을 곱해주면 돼요. 6번. 그래서 총 계산해주면 64가지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2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 수만큼 곱해준다 라고 하는 건데, 단 이 문제에서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지만, 이게 조금 바뀌는 방법에서는 어떤 주의사항도 있냐면, 모두 다 내리거나 모두 다 올리는 거는 신호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이 나와 있을 때는 꼭 빼야 되는 경우도 문제에서 조건을 주면 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재현이와 지원이가 탁구 시합을 하는데 3번을 이기면 승리하는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한 게임씩 이겼대. 그러면 재현이가 이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비기는 경우는 없고요. 승률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이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현이가 이기는 거를 동그라미, 지는 거를 X라고 한다면 이 경기에서 승부를 해야 되잖아. 5판 3선승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재현이가 연달아 2번 이기면, 자, 2번 이기면 우승이야. 자, 이기고 지고 이겨도 우승이죠. 지고 이기고 이겨도 이거는 재현이가 우승하는 확률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고 져버리면 이거는 재현이가 아니라 지원이가 3판을 먼저 다 이겨버리기 때문에 재현이가 져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총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2가지, 총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얘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 그러면 더하면 4분의 1, 다시 거기 4분의 1 더하는 거니까 총 우승할 확률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다음 문제. 3명의 학생이 흰색, 파란색, 노란색의 모자를 쓰고 있다. 모자를 벗어 아무거나 모자를 쓰는데 적어도 한 명이 자기 모자를 쓸 확률.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되는 걸 생각을 하라고 했죠. 적어도 한 명이 자기 모자라는 거는 모두 다 자기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어디서? 정치 확률 1에서. 그래서 뺄 건데, 그러면 3명이 자기 모자가 아니어야 되잖아. 자, 편의상 사람을 이거라고 하고요. 자기 모자를 이거라고 합시다. 자기 모자를. 그래서 남의 모자다라고 하려면 쓸 수 있는 경우가 B, C, A. A, C면은 C가 자기 모자이기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C, A, B.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2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3명이 모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맨 처음에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1가지에서 총 6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전체 6가지 중에서 내가 반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이기 때문에 이 확률을 계산해주면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명중률이 각각 5분의 3, 4분의 3, 2분의 1인 사람이 새를 쏘았대. 그래서 명중을 시키래. 자, 총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을 잘 생각할 때 총에 맞는다라는 거는 3명 중에 한 사람한테만 맞을 수도 있을 거고요. 3명 중에 2명한테 맞을 수도 있을 거고요. 3명 중에 3명 다 맞출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생각을 하라는 건데,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말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나은 경우는 꼭 반대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1에서 뺄 건데, 뭘 뺄 거냐면 모두 다 못 맞춰버리면 총에 맞을 확률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모두 다 명중률이 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못 맞추는 거니까 5분의 2, 4분의 1,
2분의 1 한 걸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 마이너스 20분의 1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은 20분의 19. 즉 이게 답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 다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생각을 했었을 때 꼭 머릿속에서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넓게 생각해 보는 거거든. 자, 1부터 10일까지 해서 11개의 적힌 공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내겠대.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숫자가 10이다라고 한다는 말은 제일 큰 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저기 숫자를 봤을 때 11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라는 숫자를 꺼내고 나서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를 꺼내면 두 번째로 큰 숫자가 1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10이라고 10은 뭐다? 이미 꺼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6개를 꺼냈는데 그중에 4개의 공만 꺼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10이라고 10은 다 꺼냈어. 그러면 1부터까지는 9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냐? 그냥 4개를 뽑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니까 요렇게 돼서 총 계산해주면 126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가 10문제 넘는 한 15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그런 어려운 문제들만 추려봤어요. 거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들을 한번 꾸며봤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봤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경우의 수 축곡에서는 내가 빠짐없이 구하거나 임의적인 걸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도형에서는 도형의 뜻, 그러니까 용어의 뜻과 성질을 좀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시험들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